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알고리즘도 손실이 납니다. MDD 구간이 있고 연속으로 손실이 이어지는 구간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40대 자영업자 구독자분이 정확하게 짚으셨잖아요. 정해진 기준대로 계속 움직이더군요 라고요. 직접 매매의 손실은 내가 원칙을 어긴 날, 컨디션이 나빴던 날, 감정이 흔들린 날에 주로 발생합니다. 알고리즘의 손실은 처음부터 전략 설계 안에 포함된 손실이에요. 전자는 통제 불가능한 손실이고 후자는 계획된 손실입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일수록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47만 달러 원금으로 4달 반 만에 100만 달러 수익, 수익률 113%, 차트를 24시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알고리즘이 골드, 나스닥, 실버, 유가 등 원자재 시장에서 조건에 따라 진입하고 청산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직접 매매 20% 영향을 커버하고 나머지 시간엔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했어요. 2016년 3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바둑을 뒀습니다. 전 세계가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이 비슷했어요. 설마 지겠어? 이세돌인데? 결과는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4대1로 졌습니다. 저는 그날 바둑 결과보다 다른 게 더 강하게 머릿속에 박혔어요. 알파고는 그 5번의 대국 동안 딱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이세돌이 신의 한 수를 뒀을 때 사람이었으면 그 순간 멘탈이 흔들렸을 거예요. 다음 수를 어떻게 둬야 할지 감정이 개입됐겠죠. 알파고는 그냥 다음 수를 계산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저는 그걸 보면서 트레이딩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접 매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골드, 나스닥, 실버, 유가 등 원자재 시장에서 직접 매매를 해요. 하루 수십조 원을 움직이는 시장에서 제 판단으로 직접 포지션을 잡습니다. 근데 제 전체 트레이딩에서 그 비중이 20%예요. 나머지 80%는 알고리즘 기반 전략 운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 구조를 선택하게 됐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직접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이 순간을 아실 거예요.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립니다. 손절해, 원칙대로 해. 다른 한쪽 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대부분 두 번째 목소리가 이깁니다. 경제학에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너먼의 연구인데 같은 금액이어도 잃는 고통이 버는 기쁨보다 약 2배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1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편향 때문에 인간은 구조적으로 손절을 미루고 수익을 너무 빨리 끊습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버티고 작은 수익이라도 손에 쥐는 게 안도가 되니까 빨리 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손실은 크게 키우고 수익은 작게 챙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력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원시시대의 자원을 잃으면 생존에 위태로웠으니까 손실에 극단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그 뇌를 그대로 들고 트레이딩 시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보지 않아도 압니다. 그래도 고수들은 감정 컨트롤 잘하지 않나요? 맞아요. 감정 컨트롤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고수가 어제 잠을 2시간 잤다면? 아이가 갑자기 아팠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면? 최상의 판단력을 시장이 열릴 때마다 매일 유지하는 것. 이게 가능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직접 매매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상태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져요. 시장은 내 컨디션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트레이더도 이 한계 안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 바깥을 봤습니다. 전 세계 최상의 헤지펀드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는지. 시타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투시그마, 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트레이더가 직관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구조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해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메달리온 펀드를 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66%를 기록했습니다. 30년입니다. 어느 해는 잘 맞춰서 어느 해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설계된 알고리즘이 감정 없이 반복적으로 실행된 결과입니다. 현재 글로벌 헤지펀드 자산의 35% 이상이 퀀트, 즉 알고리즘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어요. 전 세계 기관들이 이미 오래전에 선택한 방향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유독 이 얘기가 나오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위험하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시장을 이기냐? 그거 사기 아니냐? 그 반응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과거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던 불투명한 상품들,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수익만 약속하던 것들, 그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어요.
칼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칼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것처럼 알고리즘은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를 누가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설계했느냐예요. 이메일 몇 통을 받았습니다. 40대 자영업을 하고 계신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생각이 저랑 잘 맞아서 꾸준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용기 내서 프로그램을 신청하셨고 실제 운영 결과 3,076달러로 마감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신 부분, 수익 금액이 아니었어요. 예전 같으면 중간에 손실 몇 번 나오면 제가 먼저 끊거나 방향을 바꿨을 텐데 프로그램은 그런 것 없이 정해진 기준대로 계속 움직이더군요.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욕심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천천히 계좌를 키워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 메일이 전략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손실이 나도 기준대로 움직인다는 거, 그게 알고리즘과 직접 매매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거든요. 또 다른 분은 처음엔 의구심이 있으셨대요. 3,200달러로 소액 테스트를 먼저 해보셨어요. 단 하루 만에 4,000달러 수익이 나왔고 그 이후 시드를 4만 달러로 늘리셨습니다. 증가금을 넉넉하게, 세팅은 보수적으로 그렇게 운용하시면서 이날 950달러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쓰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도 이 전략을 처음 만들 때 제 자신을 먼저 설득하는 데 가장 오래 걸렸거든요. 데이터가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시작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데이터로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을 나눴어요. 직접 매매와 알고리즘. 직접 매매가 강한 영역이 있어요. 시장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감지되는 순간 뉴스나 이벤트가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포착할 수 있는 구간. 이건 데이터보다 경험과 판단이 더 빠르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그 20%를 직접 매매로 대응해요. 나머지 80%는 알고리즘 기반 전략 운영에 담당합니다. 조건이 형성되면 진입하고 조건이 무너지면 청산해요. 제 컨디션, 제 감정과 무관하게 설계된 원칙대로 반복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사람이 잘하는 건 사람이 하고 사람이 못하는 건 구조에 맡기는 겁니다. 이 편에서 보여드린 데이터 기억하시나요? 47만 달러 원금으로 4달 반 만에 100만 달러 수익, 수익률 113%, 차트를 24시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알고리즘이 골드, 나스닥, 실버, 유가 등 원자재 시장에서 조건에 따라 진입하고 청산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직접 매매 20% 영역을 커버하고 나머지 시간엔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알고리즘도 손실이 납니다. MDD 구간이 있고 연속으로 손실이 이어지는 구간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40대 자영업자 구독자분이 정확하게 짚으셨잖아요. 정해진 기준대로 계속 움직이더군요 라고요. 직접 매매의 손실은 내가 원칙을 어긴 날, 컨디션이 나빴던 날, 감정이 흔들린 날에 주로 발생합니다. 알고리즘의 손실은 처음부터 전략 설계 안에 포함된 손실이에요. 전자는 통제 불가능한 손실이고 후자는 계획된 손실입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일수록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세돌을 진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알파고가 체력적으로 필요하지 않았고 긴장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일관성이 결국 이겼습니다. 저는 그 일관성을 제 트레이딩 구조에 설계하려 했어요.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서만큼은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구간을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시장에서 자본 소득을 쌓아가는 방식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진입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는지 전략 구조를 처음으로 공개할게요. 그리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브리핑방 링크 달아두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매매 일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